제가 소개했던 집들 중에서는 재개발 가능한 곳들이 대부분 예정지였어요. 그래서 그 집들이 아파트로 변모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림이 길 수도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아파트는 굉장히 짧은 기간 기다리면은 바로 새 아파트를 만날 수가 있고요. 돈이 묶이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금액적으로 보면은 처음 낙찰받는 금액을 포함을 해서 대략 6억대로 살 수가 있으니까요. 인근에 있는 새 아파트의 시세를 보더라도 분양하는 아파트가 9억대고요. 그리고 약 2년 정도 있다가 1, 2년 정도 있다가 여기가 일반 분양을 할 때의 가격이 최소한 10억은 넘길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본다면 지금의 6억대 이 가격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최소한 3억에서 4억은 싸게 살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주 중인데 바로 뒤에 이렇게 이사를 가는 세대가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트렌드옥션 드림쌤입니다. 며칠 사이 겨울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이 없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아주 좋은 물건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의왕시에서 추진 중인 오전 다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그동안 예정인 곳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계도 아주 많이 지나서 벌써 이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나가고 이제는 이주가 완료되면 철거를 하고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는 길에도 비가 오는데도 이사를 가는 분들을 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이 많이 된 곳이라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3억대 초반입니다. 재개발 주요 단계가 많이 진행된 곳이라고 하기에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죠. 이주비 대출도 재개발 감정평가 금액의 40%까지 되는데요. 이 집은 약 1억 원으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은 기다리기 힘들어서 못 들어가겠다는 분들도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재개발 이외에 지금도 도로 교통이 좋은데 신규 지하철역이 개통된다는 호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경매 사건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의왕시에서 추진 중인 오전 다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곳인데요. 그동안 예정인 곳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곳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단계도 아주 많이 지나서 벌써 2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 2주가 완료되면 철거를 하고 그 다음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2023 타경 270이고요. 의왕시 오전동 모란아파트 감정평가 금액이 5억 2,400만 원이었고 두 번 유찰이 되면서 지금의 최저 가격은 3억 3,500만 원으로 1월 30일에 매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개발이라는 호재가 있지만 두 번이나 유찰이 된 이유는요, 감정평가 당시에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없어서 2021년도에 5억 8천에 거래됐던 사례로 봤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높은 편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올 여름에 4억 정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아파트 매물은 없고요. 같은 구역 내에 다른 매물은 간간히 나오는 편입니다. 재개발 경매 물건 가운데 관리 처분인가 단계인 물건은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는지 아니면 현금 청산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건은 입주권 승계와 감정평가 금액,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추가 분담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승계되는지 알아보려면 조합 사무실에 가서 문의를 해야 되는데 이 구역은 미리 공개를 해주셔서 훨씬 수월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오전 다구역 조합으로부터 직접 받은 회신서 내용이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집의 정비사업 감정평가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받을 경우에 조합원 분양가격은 5억 5천만 원 정도라서 그 차액인 2억 8천만 원이 추가 분담금이 됩니다. 즉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가액만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주택으로 지급한 금액 이외에 내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추가 분담금은 동호수 추첨을 할 즈음 계약금 10%만 지급을 하고 그 이유는 대체로 대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경우에 들어가는 총 금액은 낙찰 가격에 추가 분담금을 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최저 가격 3억 3,500만 원의 낙찰을 받는 경우에 추가 분담금 2억 8천만 원을 더해서 총
6억 1,500만 원에 84제곱미터 새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금액이 얼마나 싼 건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요즘에 나와 있는 매물을 기준으로 가장 싼 곳이 추가 분담금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7억에서 7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 가격의 경우에 1억 정도 싼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아파트는 100여 세대로 상당히 소규모인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요. 단독으로는 재건축을 하기가 힘들었지만 주변에 있는 주택 그리고 다른 아파트랑 같이 재개발을 하는 호재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경매로 나온 집을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410호인데요. 정말 우편함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우편물은 하나도 없고요. 도시가 되어있는 아파트고요. 경매로 나온 집은 여긴데 호수가 표시가 없죠. 경매지에도 적혀 있었는데요. 좌우에는 409호 그리고 오른쪽에 411호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호수 표시는 없고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매직으로 써 있는 구분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복도식인데 여기에 샤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약간 지대가 높은데요. 그리고 아래쪽에 주택들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큰 대로까지 내려가면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언덕이 좀 심한 곳들은 나중에 아파트에 지어질 때 지하로 들어가는 공간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서비스 공간이 많이 제공이 되는 편입니다. 이 인근에 지금 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의왕 센트라인 대시양이라는 곳이 일반 분양 가격 9억 중반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서 분양을 했던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어서 13억까지 되는 만큼 앞으로 새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10억은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지금의 최저 가격 3억 3천만 원에 추가 분담금 2억 8천만 원을 포함한 6억 1천만 원대는 아주 매력적인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인근에는 인덕원에서 동탄으로 연결이 되는 인동선 의왕시청역이 2026년도에 개통이 될 예정이라 대중교통도 아주 좋아지는데요. 지금도 바로 앞에 있는 대로가 1번 국도 경수산업도로고요. 의왕 IC, 북수원 IC가 매우 가까워서 고속도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도보권으로 초, 중, 고가 모두 있고요. 구역의 바로 뒤에 의왕시 평생학산이 있어서 집 옆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병원이 아주 가까이에 있고요. 특히 대로 건너편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있어서 이 지역의 주택 수요가 아주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5점 다구역이 2027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현재는 조금씩 지연이 돼서 2028년 정도에 새 아파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보면 주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세대가 거주 중입니다. 이주를 앞둔 집인 만큼 이 가족들도 이사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하실 것 같은데요. 계획된 이주 기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잘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미납된 관리비도 있어요. 500만 원이라는 좀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2년분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이사를 나가기 전까지 또 계속 쌓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옆에서도 이사를 가느라 한참 소음이 들리는데요. 이렇게 주변 곳곳에 이사를 가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를 한번 보면은요. 근저당 3건, 가압류, 경매 개시, 압류가 있는데요. 낙찰 이후에는 모두 소멸이 되는 권리들이라 권리 분석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개발 관리 처분 이후의 단계에서는 경매 잔금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대출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잔금 납부 방법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낙찰을 받고 소유권을 가져온 이후에는 정비사업 조합에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주비 약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시세 조사를 충분히 해보시고요. 경매 수업을 듣거나 컨설팅으로 저희와 이런 물건의 입찰 상담을 하실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했던 집들 중에서는 재개발 가능한 곳들이 대부분 예정지였어요. 그래서
그 집들이 아파트로 변모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림이 길 수도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아파트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기다리면은 바로 새 아파트를 만날 수가 있고요. 돈이 묶이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금액적으로 보면은 지금 처음 낙찰받는 금액을 포함을 해서 대략 6억대로 살 수가 있으니까요. 인근에 있는 새 아파트의 시세를 보더라도 분양하는 아파트가 9억대고요. 그리고 약 2년 정도 있다가 1, 2년 정도 있다가 여기가 일반 분양을 할 때의 가격이 최소한 10억은 넘길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본다면 지금의 6억대 이 가격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최소한 3억에서 4억은 싸게 살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